물론 이 선수들이 22세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뷔를 했던 걸 수도 있어. 허나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기성용도 그렇고 이청용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그 룰이 있어서 데뷔한 게 아니잖아. 잘해서 뛴 거잖아. 그쵸. 10대 그러니까 후반에 어차피 이 선수들이 선발이 되고 잘할 선수들이면 뛸 거라는 거지. 리그 구조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구단이 자생적으로 선수를 팔고 돈을 마케팅적으로 벌어서 선수들 연봉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매 년마다 구단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 선수를 키워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올 시즌부터 K리그 U22를 상당히 말이 많죠. 요거 좀 이제 변화가 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 명단은 늘어나고 킥오프 시간도 연기가 가능해지고 바뀌는 이제 2024년 K리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K리그 규정이 일정 부분 바뀐다. 우선 K리그 1 출전 명단이 기존 18명에서 20명까지 증원이 되고요. 벤치에서 대기하는 선수가 7명에서 9명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체 인원의 변화가 생겼죠.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외국인 쿼터 확대로 국내 선수 출전 기회가 감소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벤치 착석 인원은 기존 11명에서 13명까지로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22세 룰이 변경이 되는 건데 기존에 이제 U22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지 않으면은 2명을 교체 투입할 수 있고 U22세 선수가 1명이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체 카드가 3장까지 늘어났고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할 경우에는 5명까지 교체 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전을 경기에 하지 않더라도 3명의 교체가 가능해지도록 됐고요. U22 선수가 만약에 1명이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에는 4명까지 교체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난 거네. 네,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이 투입되면은 4명 교체.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이 되면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저거 하나 바뀐 거네. 네, 1명 늘어난 거예요. 그냥 22세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투입해도 4명 된다는 거고 한 명 출전하며 교체 없어도 원래 3명이었는데 4명 되는 거네. 네, 근데 아예 출전 안 했을 때는 교체가 3명까지도 가능한 거네. 네, 원래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3명까지는 일단은 K리그 1만 이 제도가 유지가 되고요. K리그 2는 이전에 했던 제도 그대로 그냥 이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22야 선수들이 전반 10분, 15분만 뛰고 교체되는 꼼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 제목들을 보면은 현재 뭐 3년째,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22세를 여전히 현장은 불만 가득. 4분의 1이 강등권 팀인데 U22세를 한간소리죠. 이승우 선수도 얼마 전에 스페인어로 본인의 SNS에 K리그의 U22세를 이해가 안 된다. 다들 이해가 안 돼. 난 이건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그리고 내가 만나는 프로축구 선수들마다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몇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시행되는 리그가 있나요? 뭐 세르비아 리그 이거 한다라는 얘기 있던데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정몽규 지금 축구협회 현 회장이 프로축구 연맹의 회장으로 계실 때 요 룰을 직접 만드시고 정책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회장님 짓이야? 연맹 회장 하실 때 진짜 2013년도에 우리나라 축구에 도움 안 되는 건 다 하셨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다라는 좋은 평가가 많았어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다 좋게 평가를 했겠지.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막 중국에게 좋은 선수들이 다 뺏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여기서 그 규모, 그러니까 즉 재정적인 규모가 더 늘어날 게 아닌 이상이라면은 셀링 리그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셀링 리그가 되면은 나이가 있는 선수보다 어린 선수들 적극적으로 해외 구단에서 이제 눈독을 들일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근데 그거지.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는 너무 좋지. 근데 프로라는 게 베스트들이 모여서 뛰는 곳이잖아. 그럼 실력으로 베스트가 돼야지 뛰는 거지. 이 교체 선수 딴 팀은 5명 쓰는데 우리는 4명밖에 못 쓰니까 22세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10분 뛰기고 빼고 15분 뛰기고 빼면 90분을 이승우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럼 이승우를 75분밖에 못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근데 이게 꼼수 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저희도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막 5분 만에 빼고 나중에 이제 강 듣고 막 왔다 갔다 하는 팀들 보면 여러분 1분 만에도 빼고 그러니까 킥오프 땡 했는데 앞에 교체 사인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30초 만에 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22세 선수를 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선수는 부모님도 데뷔전이라고 해서 보러 오셨는데 무슨 30초 만에 나가는 거야. 푹 물었는데 밖으로 공 나가자마자 그럼 바로 이승우랑 교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지. 뭐 어린 선수들은 데뷔를 해서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어린 선수들이 그 10분이 쌓이고 10분이 쌓이고 20분이 쌓이면서 점점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걸 보면은 김민재도 그렇고 고정수 선수도 어렸을 때 그랬고 뭐 이동욱 선수도 그렇고 오영규도 그렇고 이한범도 그렇고 뭐 고영준도 그렇고 물론 이 선수들이 22세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뷔를 했던 걸 수도 있어. 허나 우리가 옛날을 보면 뭐 기성용도 그렇고 이청용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그 룰이 있어서 데뷔한 게 아니잖아. 잘해서 뛴 거잖아. 그쵸 10대 그러니까 후반에 어차피 이 선수들이 선발이 되고 잘할 선수들이면 뛸 거라는 거지. 쓴다. 어차피 감독이 훈련을 하는데 이 어린 선수가 잘하면 안 쓰겠냐? 훈련장에서 좋게 보여주면 어차피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책을 시행한 거는 그 단순한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만 봐도 대학을 무조건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으로 치면은 20대 거의 중반쯤 된 나이에 프로 무대에 진출을 해서 데뷔를 하고 곧 데뷔해서 한 2년 정도 뛰면 군대로 입대를 하는 그런 사태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총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애들이 10대 후반에 슈퍼스타가 나와야 되고 더 이상 선수들이 대학을 갈망하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좀 더 빠르게 프로 무대에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지조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 김민재 선수도 제가 위에 사진을 올려놓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도 이 혜택으로 경기를 뛰긴 했고 고영준, 이한범, 오영규도 이 혜택으로 결국에는 해외 진출까지 이뤄낸 선수들이긴 해요. 물론 고정수와 이동국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선수들은 스타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잘 됐냐 잘 안 됐냐라는 거는 좀 더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전 무조건 난이라고 봐요. 어린 선수들한테 원래 이렇게 기회를 안 주던 리그였는데도 아니 리그였는데도가 아니라 어린 선수한테 언제 기회를 안 줬어. 그 시대에도 대학을 가야 되는 시대에도 대학을 바로 안 가도 되는 선수들은 프로에서 바로 이 선수 쓸 거면 데려가던 선수들 많아. 그게 해외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그건 감독들의 자질이 부족한 거지. 자질이 아니라 이거는 리그 구조의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구단이 자생적으로 선수를 팔고 돈을 마케팅적으로 벌어서 선수들 연봉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매 년마다 구단에서 내려주는 재정적인 돈으로 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 선수를 키워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외국을 보세요. 외국의 중소 셀링 리그들 보면은 선수를 팔아서 몇 년치의 선수들 그 운영할 수 있는 구단 자금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챔피언십이나 하브리그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린 선수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정적인 거에 많이 기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독들이 거기에 관심을 당연히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얘 연봉 얼마인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 당장 나이 있고 연봉 비싼 애들 그냥 써가지고 어린 애들 나 바라볼 여유도 없어. 왜 얘네 키워서 내가 뭐해. 내 임기 동안 나는 성적 내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돈은 위에서 다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돼버리니까 우리나라 좀 구조적으로 기이한 그게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네. 그거지. 맞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서령우 이번에 지배지다 오퍼 왔는데 팔았냐고. 그리고 뭐 양현준 처음에 오퍼 왔을 때 바로 보내줬냐고. 안 보내줬죠. 아니잖아. 그럼 이거 결국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걸로 특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해외에서 오퍼가 들어온다 하면 무조건 선수를 싸게 주더라도 보내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언더 22세 룰을 내가 하면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오퍼 들어오면 보내줘야지.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진짜 육성해서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뭐 진짜 축구를 더 발전시키는 게 목표고 슈퍼스타를 길러내는 게 목표면 22세를 띠꼈어. 그래서 얘가 한 시즌 잘했어. 근데 한 시즌 잘했는데 바로 오퍼가 왔어. 그럼 보내주는 룰까지 넣어버려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건 있다 생각해요. 그 오퍼가 왔을 때 뭐 이정료나 이런 거 협상을 하겠죠. 어느 정도 양 팀의 합의가 도달했을 때 보내는 거지. 저도 적은 이정료로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보내는 건 맞지 않다라 생각해요. 이 세 명의 선수는 어느 정도 양측 구단에 합의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이정료를 받아서 보낸 거라 생각을 하고 서령우 선수나 양현준 선수는 뭐 물론 늦게 나가긴 했지만 그 두 선수는 양 구단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수 측에서나 뭐 이렇게 엄프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뭐 그것도 맞는데 너는 이 룰을 찬성해? 찬성은 안 하는데 저는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매년마다 대학 리그에서도 프랭카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없애라고 지금 시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기고 나서 선수들이 대학을 안 간다 이거예요. 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기기 전에는 다 대학을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대학 다는 축구가- 아니고 이제 더 네. 그러니까 덜 프로를 갔지. 그러니까 대학 진짜 축구 뛸 수 있는 애들만 뽑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S급 선수들이 대학을 안 간다 해서 이제 대학이 무너지고 있고 스카우터들이 고교 리그를 보러 가지 대학 리그를 더 이상 보러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학에서는 그 프랭카드까지 해서 막 시위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애초에 대학 리그가 프로 리그 바로 아래였던 게 문제인 거야. 아니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그 잘못된 걸 바뀌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 거는 그런 이점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근데 이 22세 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대학을 안 가고 프로로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잘못된 게 계속 만연하던 게 우리나라인데 이 룰이 시행되면서 어쨌든 대학을 계속해서 간다는 그게 좀 형태가 무너지고 고교 선수들이 프로를 많이 진출하게 된 거는 좋은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 팀에서 선발로 뛰고 있던 선수가 이 U22세 선수 때문에 못 뛰는 현상도 일어나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쵸. 그러니까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선수들, 그러니까 이 22세 룰 선수들로 치자. 예를 들어 뭐 고영준으로 얘기해 볼게. 고영준이 잘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21세 때 잘했어. 근데 막 이렇게 뛰고 23세 바로 직전까지 뛰었다고 치자. 근데 23세가 됐는데 새로운 이제 22세 룰 안에 들어온 또 어린 선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23세가 된 이후로부터 고영준이 이제 못 뛰어. 그거는 이제 왜냐면 22세가 올라오니까 네. 새로운 애 또 뛰어야지 교체 5명 쓰잖아. 그래서 또 얘가 뛰어야 되니까 막 예를 들어 고영준이 못 뛰었다고 쳐봐. 그럼 얘도 이 룰로 혜택을 받는 동안 물론 더 잘했어야겠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잊혀진 애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프로 무대에서 본인이 알아서 본인 실력으로 증명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으면은 그 자리를 자기가 확실하게 먹어서 성공을 해내야지. 23세 이후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선수 때문에 기회 못 받는다라고 하면 본인도 그거의 수혜자인데 그게 약간 자기의 그 이득은 생각하지 않고 뭐라 하는 게 아닐까. 오늘 맞는 말 많이 잘하네. 네. 맞는 말인데 이 어린 선수 때문에 반대로 23세가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오고 혹은 지금까지 프로에서 잘해왔던 선수가 못 뛴다는 거야 한 명이. 예를 들어 이 23세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K리그에서 잘해오던 선수가 못 뛰어. 근데 이 23세 선수가 이 잘해오던 선수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주냐는 거야. 경기 들어가면 못 내죠. 못 내잖아. 그러니까 리그는 더 망가져가고 있는 거지. 이런 어린 선수들이 나오는 건 그 중에 한두 명 나오는 거지. 맞잖아. 팀마다 그냥 한 명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 이한봉 MC소리에서 한 명 나온 거고, 예를 들어 고영준도 포항에서 한 명 나온 거고, 뭐 오영규도 손삼선에서 한 명이 나온 거잖아. 근데 뭐 이 이전 사례만 봐도 훨씬 더 많죠. 뭐 송민규 선수도 이 룰로 경기를 뛴 게 맞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더 꽤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 룰이 시행되면서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이라고 하면 나이 든 선수들 혹은 이 23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은 이제 우리나라도 10대 선수들이 더 이상 대학에 가서 시간을 좀 허비하기보다는 빠르게 자기보다 10살 이상 많은 선배들이랑 같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고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전체적으로 좀 경쟁력이 세진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저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저희의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선수들한테 대학이 중요한 무대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줬으면. 그거는 근데 그거를 이 룰로 이해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근데 거야. 이게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거지. 너무 많이 달아. 원래 선수들이 대학을 갔잖아. 프로를 가기 전에 대학을 갔어. 근데 그 전에 다 대학을 갔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뭔 말인 줄 알아? 네. 그 전에 모두가 대학을 갔다가 프로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 대학을 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 뭐 자퇴하고 프로를 바로 간 선수들도 있으며 거의 없어. 없었지. 그러니까 네. 있었잖아. 근데 어쨌든 중퇴하고 간 애들도 있었고, 반대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프로에서 바로 대학을 안 가고 얘를 뽑아온 선수들도 있긴 있잖아. 없는 건 아니야. 아니면 대학을 가서 1학년, 2학년 하다가 경험 조금 쌓고 1, 2학년 때 빼오던 선수들은 엄청 많잖아. 근데 그게 1, 2학년 때 나가는 게 왜 힘드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 없어요 많이. 1, 2학년 때 선수들이 프로가 많이잖아. 그러니까 있긴 있잖아. 내가 있죠. 말하는 거는 있긴 있죠. 아예 없다는 게 예, 아니라 예. 1, 2학년까지 잘하다가 데리고 오는 선수들 많잖아. 그런 선수들이 그럼 있었다라는 건 애초에 이 선수들을 뽑아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갔던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냥 프로 선수면 프로 팀에서 이 선수가 대학을 가든 뭐 K3, K4를 가든 그냥 잘하고 있으면 내가 이 선수를 쓰고 싶어서 뽑아와야지, 23세 룰 때문에 뽑아오게 된다는 건 난 결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요 룰은 그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축구에 도움이 많이 안 된다.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난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을 오히려 죽이는 거라고 봐.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게 하는 면까지도 별로 좋게 보여지진 않는다. 아니, 실력이 돼야 뛰어야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기회를 주어 받고 이 선수들이 이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해외 진출까지 한 거, 혹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냥 애초에 실력이 좋으면 성장하겠지. 애초에 실력이 좋았으면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겠지.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이강인이라고 치자. 이강인이 지금 수원 삼성에 갔어. 이강인이 FC 서울에 갔어. 근데 나이가 어려. 안 뛸까? 만약에 이강인이 국대라는 타이틀이 없는 상태에 갔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그냥 실력이라고 누구 랜덤한 선수인데 네. 김코치라는 선수야. 네. 네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 근데 네가 이강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가 한 프로팀에 입단을 했어. 감독이 너 안 뛸까? 뭐 안 쓸 확률도 있죠. 근데 안 뛸까? 이강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훈련장에서 그게 다 나올 텐데. 근데 연봉이 고참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상관없지. 연봉 네가 말한 게 연봉 뭔 상관이냐 하잖아. 그러니까 구단은 당연히 연봉 많은 선수를 쓰겠죠. 아니 실력으로 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어린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K리그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거에 이제 그만한 선수 실력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선수들은 적잖아. 그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기성용이나 이청용이나 이런 선수들만큼 바로 들어가가지고 고참들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린 선수가 10명 중에 1명이거나 뭐 100명 중에 1명인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은 어차피 뛰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강인 실력이면은 프로에 갖다 놓으면 무조건 뛸 거야. 내 생각엔. 그러면은 그 10명의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더 많은 수의 어린 선수들이 배출되는 것보다 그냥 어린 선수 많이 배출 안 돼도 좋으니까 한두 명의 S급 스타가 나오는 거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야지. 뭔가 이렇게 공장 찍어내듯이 배출되는 건 나는 프로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나라가 셀링 리그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대부분이 다 운영이 되는데 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나 기업의 지원금을 등에 입고 계속 이렇게 리그 운영을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나요? 아니지만 바뀔 가능성이 없지. 그럼 바뀌려고 이런 거를 시행한다 생각. 너도 이 룰에 반대한다면서 왜 이렇게 보호해? 반대는 하는데 저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장점이야 있지.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은 어차피 선수들이- 시에서 내려오고 어차피 지원금 받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전혀 그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네. 잘하면 뛰는 거잖아. 이거를 왜 이 룰 때문에 뛰어야 되냐는 거야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에서 선수 생활 해오던 선수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야? 그 선수들도 개고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축구했는데 그쵸. 22세 룰 때문에 내가 못 뛰는 거 아니야. 너가 예를 들어 이 혜택을 안 받고 프로 선수가 된 선수야. 너가 프로에서 잘 뛰고 있어. 근데 너보다 팀에 잘하는 선수가 11명이라고 치면 잘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네가 예를 들어 한 그 중에 9번째 선수였어. 골키퍼 제외하고 그 9번째 선수면 이제 10번째 선수가 들어와야 돼. 근데 22세가 딱 들어오면서 네 자리를 뺏은 거야. 그럼 기분 안 좋죠. 그럼 족같잖아. 아니 프로가 실력으로 뛰어야지 무슨 나이 때문에 뛰냐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나는 그거에 공정하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룰을 도입해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둔 거는 좋게 보일 수 있지. 그만큼 많은 어린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지금까지 선수를 해오던 선수들은 실력으로만 뛰는 게 프로라는 무대인데 프로라는 게 왜 프로야? 최고들이 모인 곳이니까 프로잖아. 근데 그 리그에 어린애를 키우자고 뛰긴다는 게 말이 돼? 그럼 2군을 왜 운영해? 그럼 알리그는 왜 있는 거며? 그러면 대구라든가 이런 팀들이 도대체 B팀을 내보내서 K4나 K3에 왜 나와? 2군 애들 여기 아직 프로에서 당장 들어서 뛰지 못할 애들은 거기서 활약해서 성장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해외만 봐도 똑같잖아. 예를 들어 이 선수가 못해? 혹은 이 선수가 잘해? 근데 어린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가 23세에서 먼저 활약을 하잖아. 거기서 잘했을 때 1군으로 콜업 당하는 거고, 반대로 윌셔 같은 애들은 16살, 17살 때부터 자기들이 콜업을 시켜서 1군에서 뛰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능력 없다는 게 아니지. 어린 선수들이 그게 주전 경쟁에서 애초에 들어와서 뛸 수 없는 실력이라면 15분 뛰고 나갈 거면 난 안 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참 애매한 게 황희찬 선수도 여러분 어린 나이에 짤즈부르크라는 데 갔잖아요. 포항에서 쓸 거니까 와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게 만연했던 것 같아요. 어린 선수한테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 거. 황희찬 정도면은 우리나라 학원 축구에서는 진짜 인정받고 대우받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 정도 입지를 갖고 있던 그 황희찬도 우리나라 K리그에서 오라고 했는데 포항을 안 가고 짤즈부르크 가서 해외에서 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그 인식을 갖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선택을 갖고 나중에 가서 황희찬한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야, 너 어차피 K리그 왔으면은 지금의 황희찬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쉬워요. 잘하면 어차피 기회 준다라고 하지만 외국은 셀링 리그라는 그 인식 자체가 센데 우리나라는 그 인식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구단의 문제도 있는데 감독들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감독은 당연히 인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구단의 재정적인 힘듦이 전혀 없으니까 감독은 그냥 내려오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구단에서 허리끈 졸라매고 우리가 올해는 누구누구를 팔아서 누구누구를 영입을 해야 되는 리스트를 올려놓고 얘네들 팔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그 플랜이 무너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회의를 통해서 감독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감독도 그거를 기조 삼아서 선수 기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능력 있는 감독
감독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는 감독의 차이라고 봐. 너가 예를 들어 감독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고용준이 잘해. 딱 봐도 훈련장에서. 근데 얘가 고참보다 잘해. 그럼 너는 고참 쓰냐 고용준 쓰냐? 고용준 더 쓰죠. 잘하는 애 쓰겠지. 네. 근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참 쓰죠. 고참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감독의 인식이 부족했던 거지. 이게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나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제도는 저희 둘 다 점점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그러니까 해외가 교체 5명 다 하잖아. 그럼 우리도 그냥 교체 5명을 애초에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교체 5명을 하니까 뭐해? 그 안에 실력적으로 이 선수가 1번이나 뭐 10번이나 11번은 안 돼도 이 어린 선수가 교체 선수 5번째 순위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교체 5번째로라도 들어와서 5분을 뛰고 10분을 뛰어야지. 이 선수들 써야지만 교체를 5명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룰이 진짜 개 같은 거라니까. 근데 저는 이 룰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건 맞지만 정말 이 우리나라에 만연하던 어린 선수들한테 크게 기회를 안 주던 그 문화를 조금은 그 장벽을 깼다라는 거에 좀 높은 점수는 주고 싶어요. 그 황희찬 정도 되는 스타 플레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왜 데뷔를 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손흥민이 우리나라에서 10대 때 데뷔할 생각 안 하고 함부르크로 넘어갔으며,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네. 잘저부르크에서 뛰려면 포항에서 뛰려면 잘저부르크 가서 뛰어야지. 에이, 포항이 그래도 오스트리아 리그보다 더 세고. 레드불 잘저부르크잖아. 아니 근데 아무리 레드불이라도 처음부터 황희찬이만 레드불 1구는 아니었고 리퍼링이라는 팀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거쳤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국 최고의 유망주가 K리그 1이 아니라 거기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반대로 보면 지동원이나 이런 애들은 바로 뛰었잖아.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무조건이란 건 없는데, 뭐 이청용, 기성용 그러니까 이청용, 기성용, 지동원, 네. 고명진 이런 선수, 고요한 이런 선수 다 뛰었어 어렸을 때. 그쵸. 실력으로 다 뛰었어. 그래서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데 솔직히 황희찬이 잘저부르크 선택한 건 잘저부르크 해외 무대니까 선택을 한 거고, 손흥민이 함부르크 선택을 한 건 FC 서울에서 뛰려 함부르크에서 뛰려면 지금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함부르크 가서 뛴다고 하지 않겠어? 고참들도?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지 않냐? 그 선택을 하는 건. 근데 이제 함부르크니까 10대 후반에도 과감하게 기회를 줬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제 그게 감독의 인식 차이인 거지. 구단도 구단이지만 감독이 이 선수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쓴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감독들이 이 선수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질 않는 거지. 어리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아무튼 뭐 요거는 그냥 저희는 좀 나중에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게 있으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린 선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꾼 거는 맞다라는 거. 하지만 여전히 10분에서 15분 뛰고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도대체 K리그가 아니라 어디서 경험을 쌓고 기회를 받아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풀뿌리 리그죠. K3와 K4 리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K7부터 K1까지 승강제를 도입을 할 거다. 이것도 이제 정몽규 회장이 프로축구 연맹 회장으로 있을 때 요것도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설립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프로리그로 보면은 피라미드의 제일 상단에 있는 K1, 2가 흔히 말해서 이제 프로리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K3, K4는 세미프로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K5부터 K7까지는 아마추어 리그이기 때문에 이제 K1부터 K4까지가 쉽게 말해서 선수로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뛰는 선수들, 그 다음에 K5부터 K7부터가 약간 동호인 아마추어 리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까지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이 어린 선수들이 진짜 이런 리그에 와서 뛰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현준도 여기서 시작했어. 그쵸, K4. 서민우 여기서 시작했어. 강원 B팀에서 시작한 게 양현준이고 서민우고 이런 애들이 여기서부터 뛰면서 본인들이 실력을 쌓았고 그걸 토대로 올라가서 강원에서 경기를 뛴 거잖아. 그리고 챔피언십에 얼마 전에 그 진출했던 배준호 선수도 대전 리저브 팀에서 뛰었었고. 그러니까. 근데 강원 B팀은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K3, K4를 보시면은 이제 K3 팀에 우리나라 리저브 팀 중에 유일하게 최초로 대구가 승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승격한 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승격을 포기하겠습니다. 뭐 3부 리그행을 기피하는 4부 팀들, 한국판 루턴타운은 그저 꿈인가, 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서 이제 대구가 작년에 본의 아니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K3에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구 1군 콜업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장에 계셔봐서 알지만 K3랑 K4는 또 다르잖아요. 나는 이게 되게 건강한
대구 구단이 됐다라고 생각해. 3부로 승격한 것 자체가. 이 룰이 중요한 게 22세 막 이런 거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 2군이 3부에서 뛰면 3부 리그 정도면 진짜 강한 리그잖아. 경험해보셨으니까.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 선수들이 이 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좋은- 막 경기를 뛰잖아. 그러면 이게 K1 뛰는 거, K2 뛰는 것만큼의 경험이 생겨. 그쵸. 거기다 이제 20살짜리 선수가 이 리그에서 만약에 씹어 먹는다라면 그 선수는 분명히 K1, 2에서 데뷔를 할 자격이 되는 거고. 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됐어야지 맞는 거고. 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대학 리그도만 바라봐도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 2, 3, 4가 있는데 대학 리그는 여기 없어. 없죠. 그러니까 대학 리그는 따로 유리그라고 이제 번외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축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대학 리그가 여기 편입이 돼서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대학도 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작년부터였나 대학도 승강제? 일부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가 이게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 미국식 문화를 많이 따라가서 미국도 대학 리그는 항상 별도예요. 그만큼 대학 리그를 인정을 해주는 문화가 있고 대학 리그는 엄청 별개의 독립적인 리그로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대학 리그가 이 K5나 뭐 K4로 들어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들어오게 된다면 K4보다는 K5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K4랑 K5도 사실 이 연결이 안 되니까 네.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축구는 써.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고 근데 어쨌든 K3, K4는 왔다 갔다는 되는데 K5부터 K4가 언제쯤 승강제가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일단 왜 K4 리그 팀이 K3를 안 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해 예산이 달라져요. K3는 몇 명 이상의 선수를 연봉제를 줘야 되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되고 K4는 몇 명 이상의 연봉을 적은 선수만 줘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K3 올라가서 승리를 많이 가져가서 돈을 벌래 아니면은 K4에서 좋은 선수들 한 두세 명한테 연봉을 몰아서 주면서 그 수준이 좀 낮은 리그에서 승리 수상을 많이 가져갈라 했을 때 대부분의 팀들이 K3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K3랑 K2도 이제 연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연결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거는 나는 가능하다 생각해. 왜냐면은 K3 구단들의 대부분 재정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공기업 형태의 구단들이 꽤 운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K2 리그에 비해서 돈을 안 쓰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이승우 선수가 승리 수당 형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K2가 맥시멈이 50만 원인가 70만 원으로 락이 걸려 있는 걸로 봤었어요. 제가 스포츠 기사에서. 근데 K3만 봐도 K2보다 승리 수당을 더 많이 주는 팀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연봉이 적잖아요. 그리고 뭐 승리수당 어차피 다 연봉에 녹여가지고 주는데 뭐. 그쵸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봐야 되고 저 아래쪽에 이제 뭐 전북 현대랑 이제 문도원님이 코치 하실 때 충주랑 경기 뛰었을 때 선발 라인업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당장 이번 시즌에 김기동 감독님의 서울로 이적한 유재문 선수가 뛰고 있고요, 이수빈 선수가 뛰고 있고 그다음에 최철순, 구자룡 이런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은 결코 K4 리그도 수준이 낮지가 않다라는 걸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프로 팀들이 B팀을 만들어서 이게 K4에 들어가서 뛰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선수들이 이 리그에서 뛰면서 경험을 쌓는 게 정상이고 이 리그에서 뛰면서 잘하는 선수 혹은 이 리그에 가지 않아도 1군에서 바로 써먹을 만한 선수라면 그냥 1군에서 쓰는 게 맞지 이 22세 룰이라는 걸 적용시키면서까지 쓰는 게 난 이해가 안 가고 이 리그에서도 똑같아. 이 K4에서도 이 22세 룰 거기도 있죠. 그냥 개 같아요. 직접 현장에서 이게 느껴보 진짜 이게 왜 짜증이 나냐면 현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승리하는 게 중요한데 22세를 뛰기래. 내 마음대로 선수 기용을 못하게 만들어. 얘가 어려서 잘하면 내가 어연히 안 뛰겠냐는 거야. 맞잖아. 감독들이 이 친구가 어차피 잘하면 어떻게 메시를 안 써? 그쵸. 어떻게 호날두를 안 써? 어떻게 로벤을 안 쓰냐 이 말이야. 잘하면 쓰겠지. 근데 왜 얘를 강제로 쓰게 만드냐고. 이 즉 개 같은 룰이라니까. 근데 이제 충주 코치 하실 때는 어린 선수들을 썼지만 10분 만에 빼고 이런 적은 거의 없으셨잖아요. 그 선수가 불쌍하니까. 그래도 들어갔으니까 나는 적어도 45분을 주거나 거의. 아니면 이 선수한테 이 선수가 잘 뛰고 있으면 난 계속 뛰게 만들어. 풀타임 뛰는 것도 있었고 10분 만에 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다행히도 항상 22세 중에 실력이 주전보다 난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뛴 거야. 출중한 친구들이 있었다. 변준영 같은 애들은 지금 K2에 가도 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어서 쓴 거지. 나는 계속 감독님한테 반대했었어. 22세 없으면 쓰지 말자고. 근데 또 22세를 띠끼면 뭘 해주는 줄 알아요? 22세가 출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금이 나와요. 써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조건 쓰게 만들어놨다니까. 도움 받아야 되니까 써야 되네. 아니 무조건 쓰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21세 선수 출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린 선수 돈을 줘. 육성 자금으로 또 지원금을 주시는구나. 구단들이 그 돈 어떻게 안 받아? 그렇죠. 그게 뭐 한두 푼도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게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 같냐. 난 그렇게 생각해. 물론 어린 선수를 많이 키워내겠다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키워내냐는 거야. 차라리 유스 시스템을 발전을 시킨다든가 더 어린 선수들이 고등학교 나오면 바로 프로에서 스타팅 라인업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도자한테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선수들이 어렸을 때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프로에 진짜 고3 지나면 바로 데뷔할 수 있을 능력만한 선수들도 많이 만드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준다든가 이래야지. 그걸 왜 프로 와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일단은 승격을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거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근데 당장 K4 리그 안에서도 팀들 간의 재정 상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 있고 돈을 적게 쓰는 구단이 있는데 K3랑 K4의 운영 한 해 금액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K3에게 연봉을 좀 줄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선수들의 대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이 구단에서 승격을 깊이 안 할 수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어차피 대구 리저브 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올라가도 똑같고 내려가도 똑같은 게 프로 구단은 리저브 팀에 있는 선수들도 수당자가 아니라 다 연봉 계약을 해요. 최저로라도 연봉 계약을 해줍니다. 근데 K4 일반 구단들은 이게 다 연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발전하려면 1부부터 7부까지가 다 연결이 돼야 돼. 근데 5부에서 7부 이런 구단들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서 돈을 어디서 스폰서를 끌어와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부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 근데 4부 리그를 못 올라가. 네. 조건이 안 되면. 네. 근데 그럼 1등 팀이 못 올라가는 거야. 네. 해외가 그래. 해외 팀들이 그 자격 조건이 안 되잖아. 우승은 할 수 있는데 승격은 못 해. 네. 그럼 그 아래 팀이 승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건 되는 팀들만 승격할 수 근데 있게끔 해주는 거지. 누가 조건이 되고 누가 승격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축구에 우리나라가 미쳐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진짜 억만장자가 됐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K5 리그 팀에 지원을 해가지고 K4 승격하고 선수들 연봉 주면서 구단을 운영을 하겠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정말 해외처럼 수익성이 확보가 되면 하죠. 중계권도 팔고 영국만 봐도 4부 리그만 가도 경기장 좋고 중계권료도 어마어마하고 선수 팔아서 셀린 리그처럼 돈도 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구조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시민구단이라 그래. 그죠, 시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축구인들이 날 싫어하겠지만 그냥 씨발 시민구단 다 없애야 돼. 근데 시민구단 없애면 우리나라 구단의 90%가 없어. 90% 없어져야 돼. 그럼 리그는 누가 운영해요? 그리고 그냥 기업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망가진 리그야. 이게 망가진 리그야. 이래서 이게 진짜 망가졌어. 아 나 진짜 이거 안타까워. 자연스럽게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축구 종주국 시작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축구 종주국인 영국은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여가가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은 축구 보는 거에도 흥미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가가 많이 없어요. 은근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컴퓨터 게임이 화려하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린 나이부터 축구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할 게 너무 많잖아. 굳이 축구를 보러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J리그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거기는 이제 지역 상생 조합이 상당히 잘 돼 있죠. 지역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축구 경기 보러 와주세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냥 왜 못했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마케팅이 잘못됐던 거 아닐까? 마케팅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요즘에서 하니까 늦은 거지. 그러니까 다 시민구단 해놓고 하니까 구단주가 맨날 바뀌는데 선거에 따라서. 근데 나는 이건 있어야 된다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구단주가 애초에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구단주잖아. 시장도 선거철에 그렇고. 표만 얻으려고 어. 그냥 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구단주들이 다 구단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고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축구에 이제 정치가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이건 있어야 돼. 이게 돼야 나는 우리나라 리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하부 리그든 상위 리그든 똑같아요. 그냥 조그마한 경기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K4는 뭐 2,000석, K3는 뭐 5,000석, K리그 2는 10,000석. 뭐 이런 식으로 규모를 설정을 해놓고 그 구장을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나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구단을 꾸미고 구장을 꾸미고 의자도 점점 증설하고 뭔가 축구 전용 구장의 느낌을 내면서 내 것이다라는 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맞아.
아예 구단에게 경기장을 빌려주는 형태지 시에서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이 말은 내가 반박을 못하겠다. 이거는 정답이야. 해외 축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구장이 자기들 소유여서야. 그래서 팬들도 승격하고 구단 좋아지면은 또 신이 나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의자 증축하고 에이, 진짜. 경기장 넓어지고 거기에 막 도미노 피자도 들어오고 진짜 전용 구장 이러면서 되면은 막 점점 커져야 되는데 더 우리나라는 응원하게 그게 되고. 안 되잖아. 그게 문제긴 해. 그리고 경기장 너무 크고 막 4만석, 6만석 우리나라 밴드 막 많이 와봐야 10,000명, 15,000명인데 월드컵 때 지었던 구장이다 보니까 6만석짜리 경기장에 10,000명 들어가니까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잘못된 게 많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개인이 아예 소유를 못하죠. 그 정도 넓은 땅을 개인이 소유. 그러니까 그 경기장 지어서 뭐예요? 아파트 짓지 거기다. 그쵸, 뭐 오피스텔에도 지어가지고 월세 돌리는 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경기장 지어서 그 돈만 더 들어가지 잔디 보수해야 그러니까 돼. 우리나라가 개인이 구장을 소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구장을 소유할 바에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를 기업이 사놓고 어차피 축구로 돈을 못 버니까 경기장을 왜 짓습니까? 경기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 빌딩 자기 하나. 소유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빌딩 하나 더 지은 게 빠른 거니까. 아 근데 진짜 돈을 못 벌나? 왜 못 벌지? 뭐 많은 분들이 뛰어들어 봤지만 쉽지 않은 거니까 안 뛰어드는 게 아닐까. 오히려 이거 투자할 바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하나 사는 게 더 이득이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네. 야 여기 있는 스타들만 봐도 고영준, 이한범, 오영규 여기다가 지금 뭐 배준호 이런 선수들 다 있잖아. 그러면 진짜 돈이 많으면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구장을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워. 그럼 진짜 셀링 클럽이 되면 이 한 구단에서 이 선수들을 다 배출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한 명 팔면 예를 들어 50억, 100억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임대 돌리는 거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머리 아프잖아요. 될지 안 될지 봐야 되는데 그냥 건물은 좋은 땅에 지어놓으면 머리 아플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픈 짓을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굳이 머리 아프게 선수 보러 다니고 뽑아서 또 팔아야 되고 이거 왜 해? 그냥 건물 하나 딱 지어놓으면은 알아서 돌리면 되는 건데 오토로. 너는 맞는 말 많이 하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축구 팬이 더 많아지면은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 시간대이고 제가 어제 서울 거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FC 서울이 작년 K리그 평균 관중수 1등이었더라고요. 대구 FC 요즘에 경기장 진짜 핫하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나와서 대구에 친구들이 꽤 있는데 대구 FC 정도의 규모의 경기장만 있으면은 나는 우리나라 K리그 더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해요. 진짜로. 대구가 그 홈구장 분위기가 엄청 좋고 경기도 더 재밌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만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정말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대구 FC처럼 자기들 경기장이 좀 생겨야 된다. 대구도 원래 축구 인기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 막 대구 경기 가끔 표 나와서 보러 가잖아요. 선수들이 안 보여요. 진짜 개미처럼 보여요. 그게 대구 월드컵 경기장인가? 거기 수성구에 있는 데서 원래 경기를 했었어요. 트랙까지 있어가지고 경기가 안 보여요. 근데 확실히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옮기고 난 뒤로는 대구가 원래 야구의 도시거든요, 대구가. 근데 이제는 축구가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나는 최우선 과제가 경기장 그거야. 대구 사례를 보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 유튜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부산도 똑같아요. 대도시인데 왜 경기장을 안 하냐는 거지. 물론 뭐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겠지만